그날 이후로 아내의 친구는 저에게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사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알림이 울렸고 아내가 없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와는 큰 문제 없이 지내왔고 각자 일을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내의 친구 지연은 몇 번 모임에서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인상이었죠. 아내와는 오래된 친구라고 했고 저와는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지연이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아내는 거실을 정리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도 인사만 하고 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지연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일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집안에서 제가 주로 생활하는 패턴까지 흘러가는 말 속에 개인적인 내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선은 계속 저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지연이 돌아간 뒤 제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셋이서 찍었던 사진을 보내면서 간단한 인사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예의상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지연의 연락은 일주일에 몇 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같이 있는 시간에는 잠잠했지만 따로 있을 때면 정확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지연이 다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연의 시선은 역시 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웃는 표정 속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면 지연은 저에게 조금 더 다가앉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없었지만 경계가 희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이 저희 집에 다녀간 날이면 그날 있었던 일을 복귀하듯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대화를 짧게 끊으려고 했지만 지연은 다음날 아침에도 꼭 한 번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직 명확한 행동은 없었지만 지연의 관심이 아내가 생각하는 친구의 관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했을 때 지연이 저희 집 근처에 왔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오해가 생길까 걱정돼서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아내와의 오래된 인연을 생각해 잠시 들였습니다. 지연은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평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은 제 옆으로 앉았습니다. 지연은 평소 아내와의 대화에서 나올 법한 얘기를 꺼내다가 어느 순간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말을 돌렸습니다. 요즘 아내와의 사이가 어떤지, 제가 혼자 있는 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등등 질문 하나하나에 은근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짧게 끊으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지연의 말투와 시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당히 맞춰주는 듯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괜히 냉담하게 구는 것 또한 더 큰 오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곧 올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짧았던 시간이 오래 남을 여운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의 향기와 앉아있던 자리의 온도, 무심한 척 던졌던 말들의 뉘앙스까지 하나도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 규칙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는 날이면 정확히 알림이 울렸고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마치 제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알림 하나만 울려도 아내가 눈치채는 건 아닌지, 지연이 또 어떤 의도로 연락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약속이 있다며 외출한 날에 지연은 다시 집 근처에 왔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확실히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의 연락에 답장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기존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저를 계속 관찰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지연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이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기류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녀를 여전히 편한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소리만 들려도 지연이 아닌지 확인하게 되었고, 휴대폰 진동만 울려도 먼저 긴장부터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지만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너무 가까웠고, 하나만 더 얹히면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짧은 안부일 때도 있고 집 근처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올 때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은 채 혼자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대로 두면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누군가 먼저 넘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저를 계속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날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